오늘은 주관적으로 뽑은 첼시 역대 베스트 11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가 직접 경기를 못 본 선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는 약간 아쉬운 선수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록, 커리어, 당시의 평가, 경기력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골키퍼에는 명실상부 첼시 역대 최고의 수문장이자 21세기 첼시 황금시대를 열어젖혔던 첫 번째 골키퍼 페트르체흐입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보여줬고, 그를 통해서 첼시는 그가 있는 동안 리그 4회, FA컵 4회, 챔스 1회, 유로파 1회 등 첼시는 굵직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그 우승의 넘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체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체흐는 단순히 첼시를 넘어서 21세기 노이어, 부폰, 카시아스 등 당대 최고라고 불리는 골키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아스날 무패 우승의 주역, 호날두를 지운 남자라는 타이틀로 프리미어 리그와 잉글랜드 역대급이라는 애슐리 컬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애슐리 컬은 데인마크와 커팅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거기에 공격력도 좋고 활동량까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를 쓰는 감독마다 필요에 따라 롤을 바꿔도 잘 적응했던 완성형 풀백입니다. 거기에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호날두를 무력화시켰다는 능력만으로도 역대 레프트백에 선정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첼시 주장 그 자체, 존 테리입니다. 피파가 선정하는 월드베스트 5회 연속 선정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존 테리는 PL 최소 실점, 15실점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플레이, 경기장을 지휘하는 커맨더 능력, 필요에 따라서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센터백. 첼시에는 드사이, 카르발류, 케일 등 걸출한 센터백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첼시에서만 건 20년을 보냈기 때문에 존 테리의 축구 역사는 첼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드사이, 카르발류 이 중에서 고민을 했지만 아스필리쿠에타 전에 주장단으로 활약했던 테리와 함께 같이 주장단으로 활약했던 게리 케일을 선택했습니다. 볼튼이 무너질 때 게리 케일은 120억의 첼시로 넘어오는데요.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이적 이후 그의 커리어는 굉장히 잘 풀리게 됩니다. 그 당시가 11-12 시즌인데 게리 케일은 넘어오자마자 구단 첫 챔스 우승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결승전에 다비드 루이스와 센터백으로 나온 건데요. 그걸 스타트로 통산 290경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른바 걸레 수비와 종종 터트리는 득점으로 첼시의 뒷공간과 승리를 견인했던 첼시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바노비치와 아스필리쿠에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들 중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첼시에서만 무려 18년을 뛰면서 795경기를 소화했던 로네리스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 기록은 존 테리의 717경기보다도 거의 80경기가 많은 수치입니다. 1962년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60년대 중후반을 거쳐서 70년대 초반까지 위너스컵, FA컵, 리그컵까지 주요 대회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별명 자체가 절단자, 절단기라고 불릴 정도로 커팅하는 능력과 수비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주저없이 들어가는 태클은 일품이라고 불리던 선수입니다. 말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정도로 경기 전체를 읽는 수비 능력도 꽤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긴 기간 동안 출전 기록이 말해주듯 거의 주전으로 18년을 뛰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미드필더는 걸출한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능형이라고 불렸던 굴리트부터 애쉬양, 마켈렐레, 데니스 와이즈 등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캉테를 먼저 골랐습니다. 16년도에 입단해서 위기에 있던 첼시를 바로 구해냈고 리그 우승을 스타트로 챔스, 유로파, FA컵 등 굵직한 우승에 엄청난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박투박까지 중원의 어떤 포지션에 어떤 역할로 갖다 놔도 상대 중원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가히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 한정으로 264경기를 출장하고 있고 2010년대 첼시 중원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와 첼시의 선배인 드사이는 지구의 71%는 물로 되어 있고 29%는 캉테가 커버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료들의 극찬을 받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의 영원한 반장이자 지금은 첼시의 임시감독을 하고 있는 램파드입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로는 램파드를 제외하고 첼시의 미드필더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3-14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까지 램파드는 무려 648경기를 출장했고 211골을 넣어서 지금도 첼시 최다 득점자입니다. 첼시는 100년의 역사 동안 드록바, 오스굿, 졸라, 아자르, 템블링경 등 걸출한 득점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링크한 램파드는 미드필더지만 엄청난 클러치 능력과 중거리 슛으로 많은 골을 양산하게 됩니다.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했지만 10시즌 동안 두 자리 득점에 22골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램파드를 득점력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원에서 빌드업과 연계, 어시를 도맡으면서 상대 중원을 부담스럽게 했던 존재입니다. 특히 도움 측면은 특출난 부분인데
드램 조합이라 그래서 손캐 조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PL 최다골을 합작했던 조합입니다. 이런 도움 능력으로 04-05-0910 시즌에는 도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선수들보다 긴 기간도 아니고 정말 최다골을 양산하진 않았지만 첼시의 테크니션 끝판왕이었던 아자르를 뽑아왔습니다. 물론 이 위치는 경쟁자들이 정말 많지만 2010년대 빈곤했던 첼시의 득점력을 혼자 캐리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자르에게 큰 점수를 줬습니다. 사실 램파드와 드록바 시대까지는 공격력으로 크게 고생하던 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대교체의 실패인지 첼시의 득점력은 아자르 등장을 전후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자르는 화려한 발기술과 드리블로 득점력을 계속 살려주면서 첼시의 많은 트로피를 수집하게 해줍니다. 만약 그 당시 아자르까지 없었다면 지금처럼 첼시는 어려움이 있었을 만큼 그의 능력은 정말 지대했다고 봅니다. 첼시 시절에는 크게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7시즌 동안 역대 최다 득점 9위, 출장은 11위에 들어갈 정도로 첼시 2010년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아자르를 1위에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선수는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선수입니다. 첼시가 인정하는 유일한 영구 결번 지안프랑코 졸라입니다. 지금이야 30대 선수가 좀 흔하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30대 초반이면 거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던 시기라서 30대에 이적했던 졸라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야 나폴리와 파르마에서 검증이 다 됐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첼시에 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달리면서 단숨에 잉글랜드 무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로만 이전의 올드 팬들은 굴리트가 감독하던 시기를 첼시의 황금기 중에 하나로 뽑을 정도로 FA컵, 위너스컵, 슈퍼컵 등 다양한 트로피를 수집하게 만들어줬고 당시 중위권 정도의 팀으로 인식되던 첼시를 강력한 팀으로 올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첼시에서 영구 결번의 대우를 받고 있고 존 테리마저 바로 뒤에 번호인 26번을 선택할 만큼 첼시 레전드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취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는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첼시의 왕 피터 오스굿의 동상인데요. 그의 유해마저 첼시 경기장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첼시는 그를 첼시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첼시에서 380경기 150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첼시 역사상 첫 번째 황금기를 열었던 공격수입니다. 물론 같이 고민했던 드록바가 164골로 더 많은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첼시의 첫 번째 우승을 견인했던 테드 드레이크가 성적 부진으로 쫓겨나고 결국 61 시즌에 강등이 될 정도로 첼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을 잡았던 도어티 감독은 팀을 완벽하게 개편하면서 전력을 가다듬고 있었고 그때 등장했던 게 피터 오스굿입니다. 요 무렵에 첼시의 상징이 파란색으로 정해지면서 피터 오스굿의 상징성은 다른 레전드들에 비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미 도어티 감독은 부족함이 없다 평가할 정도로 양발잡이에 기술도 좋고 득점력까지 있고 거기에 성실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선수는 램파드 이전의 최다 득점자이자 첼시에서 370경기를 소화했던 바비 템블링입니다. 첼시는 공격수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피터 오스굿, 드록바, 디에고 코스타, 캐리 딕슨 등 정말 레전드 공격수들이 많지만 반세기 동안 첼시 최다 득점자 기록을 보유했던 바비 템블링의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강등됐던 첼시를 1부로 올렸던 것도 바비 템블링이고 1부에서도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던 것도 바비 템블링입니다. 그 덕분에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를 보유했던 첼시는 안정적으로 1부 리그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런던의 왕 오스굿이 등장하고 나이가 좀 차면서 경기력이 떨어지자 첼시를 결국 떠났지만 12년 동안 그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반세기 동안 회자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대의 사진이라고 불리는 램파드와 찍었던 사진, 램파드가 기록을 갱신하기 전의 사진은 첼시의 득점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바비 템블링이 세웠던 기록은 첼시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업은 이렇게 되는데요. 4-4-2 기반으로 공격수를 2명을 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첼시 역대 베스트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첼시의 낭만을 충전한다는 의미로 첼시 낭만 충전이라는 그런 코너를 신설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첼시의 기록, 첼시의 역사, 첼시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